유하 반갑습니다. 루팍입니다. 월요일날 진행했던 인공지능 강의 동영상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안 좋은데 약 보이시죠? 역류성 후두염이랍니다. 술, 탄산, 콜라, 커피 이런 거 많이 마시면 역류성 후두염에 잘 걸린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맨날 콜라 먹고 맨날 커피 먹고 술도 먹고 이러다가 걸렸어요. 월요일날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소리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듣기에 좀 불편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조용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때 라이브 때 주셨던 댓글들,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두염 조심하세요. 인공지능을 처음 하는 강의다 보니까 What is Neural Network를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쉬운 내용이고 기초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말 추상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왜 쓰느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말해서 함수의 근사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함수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사람 얼굴 인식하는 그러한 펑션을 짜봐 라고 하면은 그냥 짜긴 되게 힘들단 말이죠. 이럴 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수를 근사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블랙박스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해요. 많이 보이지 않는 검은 상자로 생각을 하고 특정 인풋을 넣으면 그냥 아웃풋이 나온다, 우리가 기대했던 아웃풋에 근사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풋 사이즈랑 아웃풋 사이즈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요렇게 세 개만 떼서 한번 볼게요. 이 엣지랑 엣지에 대해서 인풋 값을 곱해서 더해줘요. 즉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를 해서 더하면 a가 되고요. 이 a랑 값이 바로 다음 층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함수, 여기서는 h로 표현을 했는데 이 h라는 걸 거쳐서 y는 ha라는 값이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뭐 요렇게 떼서 보면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겠죠. 여기서 암묵적으로 약간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역치라고 하는 값인데,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이 일정 수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 층에 발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식으로 나타내자면 가중치랑 입력, 가중치랑 입력을 더했을 때 얘가 특정 역치 이상, 스레스홀드 이상이 돼야만 발현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역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값 세타라는 이 역치를 이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세타를 여기서 우리가 b라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세타 대신에 0이 되고요. 여기 b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b는 b 곱하기 1로 간주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망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경망 이렇게 퍼셉트론으로 나타내지만 암묵적으로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되는 이런 편향이 존재한다,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엣지에 해당되는 이 가중치들이 신경망에서 핵심 요소예요.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얼마큼 잘 근사했는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중치들의 값을 어떻게 갱신시켜 주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들로부터 이 가중치 값을 잘 만들어 주냐가 핵심이 됩니다. 원하는 함수를 어떻게 근사했냐, 이걸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로스, 손실이에요.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게 우리 학습의 목표인 거고, 가중치들을 변경을 해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다,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텐서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뭐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텐서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텐서는 다차원 배열이다, 그리고 모든 수치들은 다 텐서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everything is tensor예요. 일반적인 스칼라 값 역시 텐서고요, 벡터 역시 텐서고 행렬 역시 텐서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스칼라 값은 랭크 0의 텐서예요. 벡터는 랭크 1의 텐서고 매트릭스는 행렬은 랭크
랭크2의 텐서예요. 점점 확장해 나가면 우리 랭크3 텐서가 어떤 모양일지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랭크3 텐서를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2차원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차원 배열의 형태를 띈다가 되는 거죠. 이런 다차원 배열의 흐름을 다루는 게 결국 텐서 플로우가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바로 텐서 플로우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이 레이어들이라고 하죠. 이 레이어들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은 다 텐서예요. 텐서 플로우에서 입력 텐서가 있고, 이 레이어에서 이 입력을 받아서 나온 결과인 그 다음 층에 텐서가 있고, 이 텐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출력 텐서가 있고, 텐서의 흐름으로서 연산을 하는 게 텐서 플로우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코딩입니다. 근데 텐서, 다차원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 인풋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인풋들에 대한 텐서를 만들어서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 층에 텐서가 되고, 또 인풋으로 돼서 그 다음 층에 텐서가 되고, 마지막으로 멀티플 아웃풋 텐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텐서죠. 얘 역시 한 번에 연산을 해서 아웃풋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다. 텐서를 쓰는 큰 특징 중 하나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GAN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해서 뭐 진짜 말 그대로 생성적, 적대적 그런 신경망이에요. 말 그대로 생성을 하는 어떤 신경망입니다. 가짜 이미지를 만들든 가짜 목소리를 만들든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망이고, 적대라는 이름이 붙은 건 신경망 두 개가 서로 적대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협력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요. 초창기 등장했을 때는 흑백 이미지에다가 흐릿한 화질의 페이크 이미지,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컬러도 되고 훨씬 고해상도의 정밀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아직도 연구가 활발한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위조지폐범과 경찰로서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요. 위조지폐범은 가짜 지폐를 만들고, 경찰은 그 위조지폐범이 만든 가짜 지폐를 검출을 해내야 되겠죠. 생성 신경망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위조지폐범이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판별기, 뭐 검별기라고 하는 경찰 역할하는 신경망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짜 이미지 만들고 진짜랑 가짜 섞어놓은 데이터에서 구분을 해내고, 이걸 막 경쟁적으로 하면서 적대적으로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예제인 게,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긴 하지만 서로 학습에 도움을 주거든요. 경찰이 위조 지폐범을 돕는, 너 지폐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가짜다, 내가 이거 가짜인 거 어떻게 알았다 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뭐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부패했는지 몰라도 썩 좋은 예시는 아니겠죠. 그래도 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생성기의 목표는 실제랑 거의 구분되지 않는 진짜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겐이 학습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건 두 신경망이 막 경쟁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 판별기가 더 이상 가짜 데이터랑 진짜 데이터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아, 학습이 끝났다 해서 이 판별기를 버리고 생성기를 취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고요. 어떤 노이즈 값을 넣어서 페이크 데이터, 뭐 이미지,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리얼과 페이크 데이터를 가지고 판별기가 검출을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얘도 학습하고, 이렇게 또 발전해서 아주 정교한 생성기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이를 민맥스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판별기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값을 최대한 키워야 되고요. 생성기 입장에서는 이 값을 최대한 낮춰야 돼서 생성기는 민, 판별기는 맥스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민맥스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항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 네모박스 칭칸을 살펴보시면, 판별기가 가짜 데이터는 0에 가까운 태깅을 하고요. 진짜 데이터는 1에 가까운 태깅을 합니다. 내놓은 이 실수값은 얘가 진짜일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판별기 입장에서는 진짜 데이터 x에 대해서는 1에 가까운 값을 리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를 최대화하는 게 판별기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항을 살펴보시면 이미의 노이즈 벡터 0부터 생성기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요. 판별기가 그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판별을 하겠죠. 그럼 얘는 진짜 이미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0에 가까운 값을 태깅하고자 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0에 가까운 값을 태깅하자 이렇게 되고요. 앞에 1 빼기가 있으니까 이 항까지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0에 가까운 값을 1에서부터 빼면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따라서 판별기는 이 항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고 얘랑 얘를,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 하고 얘는 건들 수 없는 값이고, 그래서 민맥스 게임이다. 실제로 이러한 겐을 구현해보면 되게 재밌겠죠. 특히 이미지를 가지고들 많이 하시는데, 엠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겐을 만들어 봤고요. 위 주소 여기 GitHub 레포지토리에 가보시면 코드랑 샘플이랑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500번 학습시켰을 때는 거의 뭐 노이즈네 라고 할 만한 값이 나왔지만, 뭐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손글씨 숫자 데이터 만들어냈죠. 구현을 살펴볼 건데요.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노이즈 넣어가지고 생성자가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진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랑 가지고 판별기가 판단해가지고 얘를 피드백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판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풋으로 이미지의 모양을 받을 거고요. 판별기 모델을 만들어주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RMS 프롭이랑 옵티마이저를 써서 판별기를 형성하겠다. 생성기 역시 비슷해요. 대신에 얘는 노이즈 벡터를 받죠. 그래서 Z 쉐이프라고 하는 노이즈 벡터의 쉐이프를 인풋 형태로 가지고 있고,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근데 제너레이터를 내가 어떤 최적화기를 써서 가중치를 갱신하겠다라는 정보를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판별기가 진짜 데이터랑 내가 만든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판별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생성기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 이렇게 어드버서리얼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노이즈 벡터를 집어넣어서 생성자를 거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거쳐서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리턴하는 모델, 얘를 어드버서리얼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우리 트레인업을 false로 줬었죠.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습이 되지 않고 가중치 갱신이 되지 않고, 오직 이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중치가 갱신되게 됩니다. 즉, 이 정보를 가지고 가중치를 갱신하게 되면 생성기만이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내놓는 결과를 이용해서 생성기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요.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이미지, 리얼 데이터랑 페이크 데이터, 여기서는 이미지니까 를 합쳐서 X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1이고 0으로 태깅된 정답 레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 인풋과 요 아웃풋, 요 인풋과 요 정답을 이용해 가지고 판별기를 학습을 시키고, 판별기 한번 학습하고 생성기 한번 학습하고, 생성기를 학습시켜 줄 때는 어드버서리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학습시켜 준다. 이걸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또 판별기 한번 학습하고 생성기 한번 학습하고 또 판별기 학습하고 생성기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판별기 학습 속도랑 생성기 학습 속도를 잘 맞춰주는 거예요. 유심히 봐줬던 분들은 그냥 아까 판별기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그냥 썼습니다. 우리가 이미의 러닝 레이트 수치를 지정해 준 걸 그대로 썼는데, 생성기에서는 반을 나눠서 써요. 판별기가 너무 똑똑해버리면 생성기가 힘을 못 쓰고, 생성기가 너무 똑똑해버리면 판별기가 힘을 못 씁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이 학습 속도를 맞춰주는 게 겐 설계의 핵심이다. 이 점을 유의해서 구현을 해야죠. 이렇게 간단하게 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예시도 엠리스트 말고 좀 더 재밌는 걸 많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가짜 차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그런 데이터셋을 구해가지고 한번 정말 정교한 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블록체인 진행을 해요. 인공지능은 월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올게요. 유바. 목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요즘 미세먼지 심한 날들도 있던데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유바.